삼성전자 노조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 무노동 총파업을 선언하였고, 글로벌 정유회사들은 원유 정제와 비슷한 리튬을 새먹거리로 만들고 있다며 작년 한국 기업에서 영업이익을 내도 이자도 못 내는 곳이 42%나 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의 서방에 80만 발 포탄 1차 지원이 도착하며 현실적인 반격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며 중국 10년 만기 국채는 2.18%로 2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6개 기축통화 중 하나인 스위스는 물가가 안정되며 그에 맞춰 올라간 보험료와 유동성 공급으로 보험사 실적이 우상향되고 있다 자료가 나오고 있는 중 워렌이 몰래 모았던 주식이 스위스 세계적 보험회사 처부인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24년 7월 2일 화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5개 시작합니다. 공포탐욕지수 미국 증시는 48로 상승, 코인은 51로 하락. 트럼프 청신호로 테슬라, LG엔솔 수혜로 올리다. 테슬라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정부 차원의 전기차 육성 정책이 철회돼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국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축소된다면 아직 사업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쟁사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져 테슬라가 시장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바라본 것인데, 관세 등 중국 전기차 방어 수혜와 먼저 전기차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테슬라의 피해는 미비하다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 것으로, 테슬라의 배터리세를 공급하는 LG에너지 솔루션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으로 수주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며 수혜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G엔솔은 8일 후에 첫 LFP 수주를 수조원 더 계약이 진행되는 등 단기로 전기차는 부진이더라도 두 기업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다 피셜에 가까운 것으로 당장 오늘 밤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이 발표되는데 2분기까지는 안 좋게 나올 것이란 얘기가 많은 상황에서 현재 미국 경제는 내려앉고 있기에 오직 실적만 보며 투자해야 하는 상황인데, 더 이상 고평가로 투자할 때 없어진 자금들이 상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AI 순환매가 시작되고 있어 당장 실적이 없어도 기대감으로 테슬라 등을 단기로 올리는 지금 상황은 미래는 몰라도 당장은 조심하셨으면 하기에, 꼭 투자하고 싶다 해도 모든 것은 적기가 있듯 한 방이 아니라 최소한 몇 개월은 분할 매수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미국 제조업 PMI 3개월 연속 침체. 미국의 제조업 현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이 3개월 연속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PMI는 48.5로 집계되며 제조업 수축을 보여주었는데,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6월 신규 주문 지수가 49.3으로 여전히 수축이며 제조업 공장의 물가 지수는 52.1로 확장 구간 안에는 있지만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의 6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예비치가 지난해 대비 2.2% 상승하며 2%대 인플레이션 상승 둔화되는 신호를 미국보다 빠르게 보여주었는데, 유로존의 제조업 PMI도 하락세를 보이며 유럽 내 제조업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었고, 유럽연합은 메타에 대해 디지털 시장법 위반 잠정 결론을 내리며 메타는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지불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과 미국과 유럽의 무역 갈등 예상과도 맞물려 있어 향후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3. TSMC 이나노 수요 부족으로 내년 50조 투자.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보다 강한 이나노 수요로 인해 2025년 TSMC의 투자는 올해보다 12.5%에서 14.3%가량 증가해 약 50조 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ASML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TSMC 투자 증가에 따른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올해 주주총회 이후 언론의 질문에 TSMC 회장은 TSMC의 기존 3개년 투자 계획인 약 139조 원이 실제로 지난해 달성됐다고 지적하였고, 인공지능이 TSMC의 밝은 미래를 선사했으며 이나노 고객층 수요가 예상보다 더욱 강하다고 전하였습니다. 4. 레미콘사 100% 성장에도 운송기사 임금 찔끔 인상.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운송비 인상을 촉구하며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돌입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레미콘 운송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레미콘 회사들은 100% 이상 성장률을 보였다며, 레미콘 제조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시공사들에 한해 2번 6% 가격 인상을 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가격 안에 운송비도 포함되어 있으면서 정작 운송비 임금 상승은 희박했다며, 직접 만나 대화한다면 양보와 수용이 가능할 텐데 협상 테이블을 만들지 않아서 운송이 멈춘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레미콘 업계는 건설 경기가 침체돼 더 이상의 운송비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5년간 건설자재 평균 가격은 30% 상승이지만 운송비는 56% 증가했다며, 레미콘은 생산 후 1시간 30분 이내 운송 타설이 완료돼야 하는 특성이 있어 운송사업자들이 이 독점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들이 노조법상 단체 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응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고, 법에 따라 개인 사업자들의 단체 행동은 불법이라며 이런 행위들은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앞서 고용노동부 산하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었고, 운송노조 조합원들은 개인사업주이며 단체협약이라는 방법 이외로도 운송단과 협상이 가능해 노동상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라고 전하였습니다. 운송노조 관계자는 일반 근로자도 매년 월급 협상을 하는데 유가 등 물가가 올라가는데 지난해에 월급 올렸으니 동결하자는 꼴이 말이 되냐고 언급하였는데,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는 2022년에도 운송비 인상을 이유로 파업했었고, 제조사와 2년간 24.5% 운임 인상을 합의하며 파업은 이틀 만에 종료됐지만 이때 약 60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전하였습니다. 5. 일본 보험사도 외면한 엔화.
극보수주의라는 일본 보험사가 굴리는 자금은 약 2,800조 원으로 해외 자금에 투자하는 것과 더해 해당 돈들이 환해지를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해지를 안 한다는 것은 일본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것에 베팅한 것인데, 일본 환율 방어를 하는 일본 중앙은행 자금이 이번에 1,160원이 뚫릴 때 약 84조 원치나 쏟아부었음에도 153원까지 7원 떨어뜨린 게 다인 상황에서 이번에 도달한 161엔 등에선 일본에서 국제 상황 등 문제로 엔저 기준점을 재설정해 더 낮출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 보유한 외환 보유액은 약 1,700조 원으로 그중 1,590조 원이나 미국 국채로 이루어져 있고, 환율 방어에 자율로 쓸 수 있는 자금은 약 50에서 100조 원의 미단기채를 사용한다 해도 500조 안팎이라 환율 방어에 쓸 자금이 몇 번 안 남았다는 게 거의 정설이며,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미국채가 나올까 일본에서 환율 방어를 하지 말라라고 각종 압박을 주는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연국가 예산 약 1,000조 원 중 국채 이자로만 250조 원 가까이 내고 있어 만약 금리 인상을 한다 했을 때 국채 이자 비용 증가와 30년 만에 물가 상승으로 지지율 급하락하는 정치 상황 등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연초 일본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말해 세계는 긴장했지만 말한 조건이 다 완성했음에도 0.1%를 못 올려 차입을 미루는 것을 보고 세계는 블러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결론적으로 미국 금리 인하만 기대는 흐름으로 가는 현 일본 상황은 환율 하락 배팅이 끝이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어 이 여파가 중국 관세 제재 등 맞물려 아예 동아시아 환율 하락 전쟁으로 확대될지, 이번 프랑스 문제 등 세계의 외환시장 흐름이 주식시장보다 더 큰 소용돌이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정부 부채와 가계부채를 합치면 400%가 넘고, 이는 금리 인상 체력이 없다는 것이고, 튀르키예가 50% 금리에도 잘 버티는 것은 정부와 기업 부채, 민간까지 다 합해도 120% 이하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리스 부도 때도 250%, 한국이 지금 250%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일본 다음은 누구일지, 세수펑크에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에서 한국 미래에 큰 위기가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산업을 성장시키는 100만 달러 이상 자산가들의 이민자 수가, 올해 한국이 약 1,200명 유출로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 무노동 총파업을 선언하였고, 아마존은 10년간 데이터 센터에 138조를 투자하며 AI 기업으로 변모 중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정유 회사들은 원유 정제와 비슷한 리튬을 새먹거리로 만들고 있다며 원 달러 거래 외환 시장이 어제부터 새벽 2시까지로 확장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베트남, 브라질 등 기후변화로 원두값 폭등에 인스턴트 커피는 9.6% 인상하였고, 작년 한국 기업에서 영업이익을 내도 이자도 못 내는 곳이 42%나 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의 서방에 80만 발 포탄 1차 지원이 도착하며 현실적인 반격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며,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1.8로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중국 10년 만기 국채는 2.18%로 2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6개 기축통화 중 하나인 스위스는 물가가 안정되며 나홀로 연속금리 인하를 먼저 강행하며 달러 강세화를 이끌었는데, 그에 맞춰 올라간 보험료와 유동성 공급으로 보험사 실적이 우상향되고 있다 자료가 나오고 있는 중, 워렌이 몰래 모았던 주식이 스위스 세계적 보험회사 처부인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치 광고료로 17조가 전망되며 역대 최고 미국 대선 광고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며, 트럼프 법정 이슈도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전해졌으며,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 침체가 있어 왔기에 현재 미국의 역전 중인 장단기 금리 상황이 언제 정상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